요즘 참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너티야? 와 진짜 완전 대문자 T. MBTI가 유행한 이후로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놀리는 밈이 생겼죠. MBTI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 의 줄임말입니다.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는 뜻이죠. 우리 왜 길 가다가 이런 거나 이런 간판 본 적 있으시죠? MBTI도 이와 같이 2대째 내려온 연구입니다. MB의 마이어스가 딸이고 브릭스가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 MBTI에서 여러 성격 유형을 나누거든요. 그중 하나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입니다. 객관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면 사고형인 T,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감정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면 감정형인 F로 나누죠. 대충 정의는 이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성적이면 T, 감정적이면 F. 라고 합니다. 애초에 MBTI가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검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주로 빅5와 같은 다른 검사를 더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러니 MBTI는 내 성격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재밌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 하도 T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요. 진짜로 궁금해졌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지만요. 엘리엇, 그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 대기업에 다니며 훌륭한 성품으로 가족과 동료에게 존경받는 그야말로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알 수 없는 강한 두통이 찾아왔어요. 두통은 점점 심해져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그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머릿속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죠. 종양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당장 수술하지 않는다면 목숨이 위험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요.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여 수술한 결과 그의 뇌에 자리 잡고 있던 종양은 깨끗하게 제거되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뇌를 건드는 수술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뇌 기능이 온전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기억, 언어, 시각, 운동 모든 게 정상이었으며 지능지수도 여전히 상위 3%가 나오는 등 완벽했어요. 그렇게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일상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잘리고 사업은 망하고 아내와는 이혼하게 되었죠. 엘리엇은 수술로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게 된 거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모든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엘리엇을 보고 그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요. 그냥 엘리엇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꾀병을 부리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재산을 잃고 형제에게 얹혀 사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는 못했죠. 그렇게 엘리엇은 여기저기를 떠돌다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다마지오를 만나게 됩니다. 다마지오는 엘리엇이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저것 검사를 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지각, 수학 등 모든 지능이 정상이었어요. 그는 유쾌하고 매력적으로 대화했으며 자신의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어요. 또 오늘 있었던 뉴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죠. 정말로 장애가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상적이었으며 오히려 뛰어나기까지 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다마지오는 고민에 빠집니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근데 난 너무 정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순간 다마지오는 자신이 지능에 치중한 검사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엇에게 그동안 있었던 비극적인 순간을 쭉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마지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절제된 모습으로 무심한 구경꾼처럼 이야기하였다. 장시간 대화를 나눠도 그는 감정 섞인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어떤 슬픔도 초조함도 좌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재산을 날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일을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이 아닌 제3자의 일인 것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본인보다 듣는 다마지오가 더 괴로워했다고 하니까요. 이상함을 감지한 다마지오는 엘리엇에게 추가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손바닥에 땀샘을 측정하는 장치를 부착한 건데요. 우리가 강한 감정을 느낄 때면 피부는 흥분하고 땀을 내기 시작해요. 즉 손바닥에 땀샘을 관찰하면 감정의 동요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거짓말 탐지기도 같은 원리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다마지오는 이 장치를 엘리엇의 손에 부착하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그런데 이 사진들이 참 엄청났어요. 잘린발 불타는 집, 벗은 여성의 사진, 물에 빠져 괴로워하는 아이 등 아주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벌써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 같구먼. 그러나 엘리엇의 땀샘은 자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고도 격한 감정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엘리엇은 수술 중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이 일부 망가지게 된 거예요. 특히 그는 선택과 결정에 있어 감정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엘리엇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와 진짜 로봇 같았겠네요. 그래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대부분이 MBTI의 T가 가진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아무래도 감정은 합리적인 선택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야 한다. 라는 옛성인의 말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로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엘리엇은 마치 고도로 발전한 AI처럼 모든 걸 합리적으로 선택했을 것 같잖아요. 당시의 의사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엘리엇은 이런 상식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거든요. 그는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걸 왜 모아? 스러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을 수집하고는 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그는 회사에서 잘리고 크고 작은 사업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뭐 실패였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사기꾼을 만나 큰 손해를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는 파산 신청을 하며 국세청에 조사를 받기에 이릅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그의 곁을 떠나갔고요. 하지만 델롬델이라고 그 외에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진짜 나만 빼고 다 하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을 가족, 친구 등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말렸다는 거죠. 아니 진짜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모두의 걱정대로 엘리엇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형제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고 앞서 말한 듯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꾀병 아니라고 유유. 아니 그런데 감정 없이 이성으로만 선택하는 그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선택에 있어서 감정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필수적이죠. 먼저 감정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중요한 힌트를 제시합니다. 이가 별론디 오이가 느낌서군. 이렇게요. 에이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종이에 이 문구를 받아 적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뭐 크게 고민하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냥 대충 주변에 있는 종이랑 펜을 가지고 와서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느낌대로가 고장난 사람들은 어떤 종이에 적어야 할지, 어떤 색의 펜으로 적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나중에 떼어내기 쉽도록 포스트잇? 아니야 그건 너무 칸이 작아. 그러니까 공책. 그럼 공책을 뜯어야 하나 그냥 넘겨야 하나? 후배한테 메모를 적으라고 시켰더니 이렇게 종이랑 펜을 고르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냥 대충 아무거나 골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실제로 다마지오는 비슷한 증상의 환자와 상담 날짜를 잡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능한 두 날짜 중 하나를 고르기까지 30분이 걸렸다. 그는 각각의 날짜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나을씨, 이전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당시의 교통 상황은 어떤지 등등. 제발 그만 말하고 아무거나 골라요. 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감정 없이 이성적으로만 선택한다면 1분이면 될 간단한 고민을 1시간 동안 고민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엘리엇도 점심 뭐 먹지? 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차를 타고 모든 후보 식당을 돌아보면서 붐비는 정도 조명, 식탁 위치를 파악한 뒤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회사에서 잘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 감정은 이 선택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를 알려주는 장치기도 한데요. 우리는 어떤 선택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낌으로써 이 선택이 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먹지보다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훨씬 강한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를 통해 결혼 상대를 고르는 건 내게 아주 중요한 일. 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엘리엇은 이를 효과적으로 느끼지 못하였기에 선택의 경중을 구별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또한 엘리엇은 상당히 충동적인 선택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이 역시 감정이 주는 신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보면서 기쁨이나 행복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이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군.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어떤 선택을 보면서 두려움이나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이걸 선택하면 위험하겠군.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만큼 감정이 주는 정보가 없다면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있는 거죠. 이외에도 감정은 위급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고 타인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끝으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성이야말로 절제와 균형을 이루는 미덕이요 감정은 혼란과 광기로 이끄는 부덕이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철학자나 과학자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엘리엇의 사례로 이성과 감정은 서로 대척하는 것이 아닌 함께 어우러져 합리적인 사고를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정은 중요하다고 임마.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